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한 주일 동안 공부도 많이 하시고 건강하게 잘 지내셨죠? 자, 오늘 여러분이 가장 좋아하는 건축법 진도 준비하시면 돼요. 여러분 교재 198페이지 좋아하잖아요. 자, 7문제가 출제가 되는데 7문제를 다 맞추겠다고 모든 법전을 탐구할 필요는 없을 것 같고 선택된 것에 집중해서 한 4개 내지 5개를 쉽게 맞추겠다는 마음으로 준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198페이지 용어 정의 나와 있죠. 용어 정의 2번 문제 볼게요. 자, 다중이용 건축물입니다. 다중이용 건축물에 해당하는 용도가 아닌 것은 그렇게 되어 있네요. 잠깐 복습하시는 기회를 가실까요? 여러분 그 핵심에 보면은 밑에 해설에 보면은 다중이용 건축물 요건이 2개 딱 적어놨죠. 그겁니다. 그거 잠깐 한번 볼까요? 자, 건축법상 다중이용 건축물입니다. 다중이용 건축물은 다음 중 한 개 해당해야 됩니다. 다음 중 한 개. 2가지 요건을 모두 갖춰야 됩니까? 다음 중 하나입니까? 다음 중 하나의 요건에 해당하면은 건축법상 다중이용 건축물이다 라고 하게 됩니다. 일단은 층수가 몇 층이죠? 16층. 층수가 16층 이상이면 건축법상 다중이용 건축물이 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일정한 용도에 해당하고 바닥면적 합계가 얼마 이상이 됩니까? 5,000제곱 이상. 근데 용도를 저희들 이렇게 암기했습니다. 문종판이었죠. 문종판. 그 다음에 여종관 이런 식으로 암기를 하시면 되죠. 네. 자, 문화비 집회시설, 종교시설, 판매시설. 물론 이제 판매시설에서 농수산물 유통시설 등은 포함입니까? 제외입니까? 제외. 그리고 여객용, 운수시설 중에서 화물입니까? 여객입니까? 여객용 시설, 종합병원, 그리고 관광 숙박시설, 이런 공공적고 대상 용도가 됩니다. 네. 자, 이 6개 중 1개 용도에 해당하면서 건축물의 바닥 면적 합계, 건축물의 바닥 면적 합계가 5,000제곱미터 이상, 5,000제곱미터 이상이면은 공개공지 건축법상 다중이용 건축물이 그렇게 됩니다. 1번과 2번의 요건을 모두 갖춰야 됩니까? 둘 중 하나에 걸리면 됩니까? 둘 중 하나에 해당하면은 다중이용 건축물이 걸려요. 시험에 자주 나와요. 요거지에서 비교죠. 자, 그 다음에 3번, 4번 같은 문제예요. 3번, 4번이 같은 문제인데 일단 3번, 4번은 배경 이론을 정리를 좀 하고 그 다음에 문제 보는 방법을 준비하겠습니다. 자, 봐주시죠. 여러분, 우리 건축법 전부 적용 지역과 일부 적용을 배제하는 지역 많이 연습을 들었던 부분이 있죠. 한번 보세요. 여러분, 여기 이제 우리 고객이 나중에 땅 사서 집을 지을 때 건축법이 전부 적용되는 지역입니다. 전부 적용. 건축법상 모든 규정이 전부 적용된 지역. 자, 같이 보면서 보죠. 자, 용도지기 도시지역이면 건축법상 모든 규정이 전부 적용됩니다. 맞죠? 도시지역은 건축법이 전부 적용됩니다. 그 다음에 도시지역 밖으로 나옵니다. 도시지역 예지역은 건축 밀도가 높습니까? 낮습니까? 낮아요. 그래서 자, 건축 밀도가 낮기 때문에 이제 도시지역 밖에는 건축법 일부 적용을 배제하게 됩니다. 일부 적용을 배제하게 되는데, 자, 도시지역 밖에도 건축법이 전부 적용되는 지역이 있죠. 네, 어디죠? 도시지역 밖에 지구단위 구역이 지정됐습니다. 지구단위 구역이 지정됐거나, 그리고 도시지역은 아니지만 동과 읍지역, 동지역과 읍지역은 건축법이 전부 적용돼요. 혹시 동과 읍이 섬이라면 인구 얼마? 500인 이상이 되면 건축법을 전부 적용한다. 그렇게 되죠. 그래서 자, 건축법이 전부 적용된 지역 시에 도시지역이나 그리고 도시지역 외에 도시지역 밖에 지구단위 구역 지정가 그리고 동과 읍지역은 건축법이 전부 적용된다라고 하면 되고요. 이 전부 적용 지역이 아닌 지역, 전부 적용 지역이 아닌 지역에 건축을 하면 전부 적용합니까? 일부 건축법이 배제됩니까? 일부 건축법 규정이 배제되는데 이 배제되는 규정은 진짜 예외되거든요. 우리 이렇게 외웠었죠. 대도, 건투, 방대. 건투는 건이 2개니까 건투지 뭐. 그리고 방대 그렇게 외웠을 겁니다. 농담으로 대도, 큰 도둑은 건투를 잘하고 어릴 때부터 꿈이 방대하여야 한다. 뭐 그렇게 해서 연습했습니다. 이거 뭐죠? 대지와 도로의 관계. 자, 건축물이 있는 대지는 도로의 몇 미터? 2미터 이상. 2미터 이상을 접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대지와 도로의 관계. 이거는 뭐죠? 도로의 지정 폐지. 도로의 지정과 폐지. 변경에 관한 규정이죠. 자, 건축법상 도로의 지정 폐지 변경에 관한 규정. 이거 나야 되죠.
그 다음에 건축선 지정, 그 다음에 건축선의 왕, 건축제한, 건축선의 왕, 건축제한, 그리고 방화지구의 건축물, 방화지구의 건축물. 그 다음에 제일 마지막에 되는 거죠. 대지분할 제한, 대지분할 제한입니다. 대지분할 제한. 우리 건축부에서는 건축물이 있는 대지, 건축물이 있는 대지는 용도지별로 일정 면적에 미달되는 대지분할이 제한됩니다. 예를 들면 주거지역은 60, 상업지역, 공업지역 150, 육지지역은 200 정도에 미달되는 대지분할이 제한되고 있죠. 네, 그런 얘기죠. 제일 위에 되는 거죠. 대지와 도로의 관계, 이런 거 암기 다 해야 되죠. 그럼 봐봐요. 이 정보 적용 지역이 아닌 지역, 즉 도시적 밖에서 지구 단위 교육구의 지정이 없고 동가읍에 해당하지 않는다면은 이 6개의 건축법 규정이 적용됩니까? 배제됩니까? 배제, 그렇게 되는 거죠. 자, 문제 보겠습니다. 그러면은 3번 문제 자동으로 해설됐고요. 4번 문제 풀 수 있게 됐죠. 4번 문제 집중합니다. 자, 지구 단위 교육에 지정되지 않은 생산관리지역, 도시적 밖이잖아. 도시적 밖에 지구 단위 교육의 지정이 없고, 그 다음에 가로에 보니까 제일 끝에 동가읍 지역에 해당하지 않는다라고 했으니까 전부 적용지역입니까? 일부 적용을 배제합니까? 일부 적용이 배제되죠. 자, 이 지역은 자, 지구 단위 교육의 지정이 없고 동가읍에 해당하지 않은 생산관리지역이라면 건축선의 원, 건축제한 규정을 적용받지 아니한다. 정확하잖아요. 2번. 지구 단위 교육구역이 지정된 계획관리지역이라면 도시적, 계획관리지역은 도시적 밖이잖아요. 도시적 밖에 무엇이 지정됐습니까? 지구 단위 구역이 지정되면 전부 적용받잖아. 전부 적용이니까 당연히 건축법상 방화지관의 건축물 규정도 적용을 받죠. 3번. 자연녹지적은 도시적이잖아. 맞죠? 도시적이니까 모든 건축구역이 적용되죠. 그래서 지구 단위 구역 지정 여부와 관계없이 건축법상 모든 규정을 적용받죠. 4번. 농림지역 안에서 동가읍지역, 동가읍지역은 전부 적용받잖아. 그래서 건축법상 토지와 도로의 관계 규정을 적용받죠. 5번. 지구 단위 구역의 지정이 되지 않은 자연환경 보전지역이고, 네, 그리고 동가읍지역이 아니라면은 이 법상 대지분할 제한 규정은 적용받지 않는다. 적용받지 않는다. 적용이 배제되잖아요. 정답이 몇 번이죠? 5번. 그렇게 됩니다. 다음 5번. 자, 건축법 적용받은 건축물에 해당한 것을 찾는 문제입니다. 5번, 6번이 같은 문제예요. 5번, 6번. 5번, 6번이 같은 문제였죠. 네, 잠깐 한번 볼까요? 우리 건축물은 건축법 적용을 받는 것도 있고 건축법 적용을 받지 않는 게 있습니다. 자, 우리 연습 많이 했죠. 자, 건축법 적용을 받는 건축물 3개 한번 푹 써볼까요? 자, 건축법에 적용을 받는 건축물입니다. 자, 토지의 정처는 공정물 중에서 무엇이 제일입니까? 지붕과 그리고 기둥 또는 벽이 있는 것은 건축법 적용을 받는 건축물입니다. 여기서 필수가 뭐죠? 지붕이죠, 지붕. 지붕은 절대 요소예요. 지붕만 있다면 기둥 또는 벽이 있으면 되죠. 근데 기둥 또는 벽이니까 기둥과 벽은 지붕이 있다면 기둥과 벽은 둘 묻어가 있거나 둘 중 하나만 있어도 건축법 적용을 받는 건축물이구나 라고 항상 소개되죠. 꼭 알고 있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이 건축법 적용을 받는 이 건축물이 있죠. 이 건축법 적용을 받는 이 건축물에 딸린 대문, 건축물에 딸린 옹벽, 건축물에 딸린 담장, 이런 것은 공정물입니까? 건축법 적용을 받는 건축물입니까? 건축법에 적용을 받는 건축물을 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지하 또는 고가의 공작물이죠. 네, 지하 또는 고가의 공작물이에요. 지하 또는 고가의 공작물에 설치하는, 외워야 되죠? 사무실, 공연장, 점포, 차고, 창고는 건축법 적용을 받는 건축물이 된다. 그렇게 됩니다. 그래서 고가의 공작물 위에, 우리 부산 들어갈 때, 남해고속도로 부산 들어갈 때 동서 고가도로 있죠. 그건 대지입니까? 고가의 공작물입니까? 고가의 공작물. 이렇게 고가의 공작물 위에 설치되는 사무실, 공연장, 점포, 차고, 창고, 이런 것은 건축법 적용받는 건축물이 된다 이 말입니다. 그 다음에 또 지하의 공작물에 설치하는, 이게 시험 문제죠. 지하 공작물에 설치하는 점포, 지하의 공작물에 설치하는 점포는 건축법 적용받는 건축물이다. 5 믿겠습니까? 5. 이 부분이 한 5년 사이에 한 2번 정도 정답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건축법 적용을 받지 않는 건축물이 있잖아요. 건축법 적용을 받지 않는 거.
문화재 보호법상 지정문화재나 임시지정문화재로 지정되어 있으면 건축법칙을 안 받죠. 문화재 보호법을 관리하니까. 철도나 끼도의 선로 부자내는 철도 관련 시설, 운전보안시설, 그죠? 급수시설, 급유시설, 급탄시설, 플랫폼 이런 거 건축법칙을 안 받잖아. 단 철도역 청사, 철도역사는 건축법칙을 받는다 그랬죠? 네, 그 조심하시면 되고. 그 다음에 뭐 고속도로 통로 징수 시설이라든지 하천구역 안에는 수문 조작실, 하천구역 내에는 수문 조작실이라든지 뭐. 그 다음에 공장 용도로 사용되는 대지에 설치하는 것으로서 이동이 쉬운 컨테이너, 간이 창고 이런 것은 건축법 적용을 받지 않는 건축물이었습니다. 문제 볼까요? 5번, 6번 같은 문제죠. 5번. 자, 건축법 적용을 받는 건축물에 해당하는 것은 1번 철도나 끼도의 선로부지 안에는 플랫폼은 건축법 적용을 받지 않죠. 2번 공장 용도로 사용되는 건축물의 대지에 설치하고 이동이 쉬운 컨테이너 간의 창고 건축법 적용을 안 받습니다. 고가의 공장원에 설치하는 점포나 창고는 건축법 적용 대상이죠. 3번이 답. 고속도로 통로 징수 시설. 그리고 5번에 수문 조작실 전부 건축법 적용을 받지 않게 됩니다. 6번 연습하시고요. 7번 주요구조부 건축법상 주요구조부. 건축법상 주요구조부 해설 안 봐요. 우리 어떻게 했죠? 내기 첫 글자 따서 내기 바보지 계단에서 이런 식으로 외우잖아. 그죠? 그 다음에 내려옵니다. 8번. 자, 건축법상 주요구조부란 내기 바보지 내력벽 기둥 바닥부 지붕틀 주계단을 말한다. 정확하죠? 2번 건축을 하면서 거주, 직무, 작업, 집회, 오락 그 밖에 이와 유사한 목적으로 사용되던 방은 건축법상 전부 무엇이 됩니까? 거실. 그래서 우리가 건축법상 강의실은 건축법상 거실이다. 오 믿겠습니까? 오. 거주, 직무, 작업, 집회, 오락 등의 목적으로 이용되는 방은 전부 건축법상 거실로 보게 되잖아요. 그래서 강의실, 독서실, 상담실 전부 건축법상 거실이에요. 현관, 복도, 화장실 이런 것은 거주, 직무, 오락 등의 목적으로 이용되는 방이 아니잖아요. 거실이 아니죠. 뭐. 맞고 3번. 초청 건축물, 초고층 건축물은 층수가 50층 이상이거나 높이가 200m 이상이면 초고층 건축물. 고층 건축물은 몇 층? 30층 이상이거나 높이 120m 이상. 30층 이상이거나 높이가 120m 이상이면 고층 건축물. 50층 이상이거나 높이가 200m 이상이면 초고층 건축물. 이런 건 여러분이 뭐 외워야 되죠. 선생 안 해도 되잖아, 이런 거. 다 외우면 되죠, 뭐. 그 다음에 종교시설로서 바닥면적학계, 종교시설로서 바닥면적학계가 5,000주 이상인 건축물은 조금 전에 했잖아. 다중이용 건축물, 문종반, 오남이 집회시설, 종교시설, 바닥면적학계가 5,000주 이상이면 다중이용 건축물. 땡큐. 5번. 건축물의 바닥이 지표면 안에 있는 층으로서 바닥에서 지표면까지 평균 높이가 해당 층 높이, 지표면까지 평균 높이가 2m고 해당 층 높이가 5m인 것은 지하층이다. 틀렸네. 층 높이의 그 지표면으로부터 건축물의 바닥면으로부터 지표면까지의 평균 높이가 그 층 높이의 2분의 1 이상이 되잖아. 층 높이는 5m인데 그 바닥에서 지표면까지 평균 높이는 2분의 1이니까 2.5m 이상이 돼야 되잖아. 2m면은 지하층으로 인정해요, 안 해요? 안 하는 거죠. 그래서 5번이 틀렸습니다. 뭐 쉬운 건데 한번 봐요. 이 지표면이에요. 지표면. 이 부분은 천장 부분입니다. 천장 부분인데요. 이거 먼저 한번 물어볼게요. 여러분, 방의 바닥 구조체 윗면으로부터 방의 바닥 구조체. 여러분이 발을 두고 있는 부분은 방의 바닥 구조체죠. 방의 바닥 구조체 윗면으로부터 위층 바닥 구조체 윗면까지 높이. 이것은 뭐죠? 이것은 층고라고 합니다. 층고, 층 높이. 또 방의 바닥면으로부터 우리가 말하는 천정을 반자라고 하잖아요. 반자. 이거는 뭐죠? 반자 높이 그렇게 되죠. 그러면은 층고가 높으니까 반자 높이가 높습니까? 보통 층고가 높게 선정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 학원이 6층이니까 6층의 층고, 층 높이는 6층 바닥 구조체 윗면부터 위에 7층 바닥 구조체 윗면까지 바닥 구조체 윗면까지 높이가 우리 6층의 층 높이가 되잖아. 이렇게 방의 바닥면으로부터 지표면까지 평균 높이 이거잖아. 이거 스몰 h, 이게 스몰 h가 층고가 라지 h라면 이 층고에 얼마 이상이 됩니까? 2분의 1 이상. 이게 10m면은 바닥으로부터 지표면까지 평균 높이는 5m 이상이 되어야 이 층을 지하철로 보니까
층 높이의 절반, 2분의 1 이상, 절반 이상이 땅 밑에 지표면 아래에 있어야 그 층을 지하층으로 본다. 그런 뜻이에요. 9번, 10번 같은 문제죠. 9번, 10번 같은 문제. 건축, 10번. 9번, 10번 같은 문제입니다. 자, 9번, 10번 네, 복습을 한번 하고 문제를 하나 풀겠습니다. 봐주십시오. 복습합시다. 이런 것도 이제 우리 뭐 선수 됐죠, 이제. 선수 됐죠. 같이 한번 봅시다. 건축. 자, 건축법 적용을 받는 행위, 건축 행위, 대수선 행위, 그리고 용도 변경 행위, 그렇게 있죠. 자, 건축 행위는 몇 개가 있죠? 5개. 신축, 정축, 개축, 재축, 이전. 이 5개를 건축이라고 합니다. 건축. 신축은 이렇게 공부했잖아. 신축이란, 복습이라고 하는 복습. 건축물이 없는 대지에, 마음속에 같이 해요. 건축물이 없는 나대지에 새로 건축을 축소합니다. 새로의 건축을 축소. 이게 신축이죠. 그래서 신축의 핵심은 뭐죠? 있는 대지입니까? 없는 대지입니까? 없는 대지. 건축물이 없는 대지에 새로 건축을 축소하는 게 신축이 되고요. 그 다음에 부속 건축물이 있습니다. 부속 건축물이 있는 대지에 주된 건축을 축소하면 이것도 정축입니까? 신축으로 옵니까? 신축입니까? 기존 건축물이 있는 대지에 건축물을 새로 축소하면 되게 정축이거든요. 근데 그 기존 건축물이 부속 건축물은 조건이 붙어야 돼요. 부속 건축물이 있는 대지에 주된 건축물 축소는 신축으로 온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정축은 기존 건축물이 있는 대지죠. 건축물이 있는 대지입니다. 건축물이 있는 토지에, 기존 건축물이 있는 토지에다가 건축물을 새로 축소합니다. 새로 건축을 축소하면은 봐요. 건축 면적이 이렇게 증가될 수도 있고 높이 등이 증가될 수도 있잖아요. 층수가 증가될 수도 있고. 그죠? 이게 전부 정축이 되는 거죠. 그래서 정축은 4개를 이용해야 됩니다. 건축물이 있는 대지에서 4개가 증가돼야 돼요. 4개. 뭐죠? 같이 이거예요. 건축 면적이 증가되거나 연면적이 증가되거나 그리고 층수 또는 높이. 건축 면적, 연면적, 층수 등 높이가 증가되면 정축 그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신축과 정축의 차이가 뭐죠? 가장 근본적인 차이는 없는 대지에 축소하면 신축, 건축물이 있는 대지에 축소하면 정축이 되는 거죠. 단 기존 건축물이 부속 건축물이었다면 정축으로 옵니까? 신축으로 옵니까? 신축 그렇게 되는 거죠. 그 다음에 개축은 기존 건축물 전부나 일부를 뭐하고? 철거하고, 전부 또는 일부를 철거하고. 그래서 상상을 하고 그랬죠. 전부 철거하면 있는 대지입니까? 없는 대지입니까? 없는 대지. 일부 철거는 뭐죠? 일부가 남아 있는 대지. 전부나 일부를 철거하고, 그 대지니까 기존 건축물이 철거된 대지에서 철거된 기존의 건축물과 같은 규모 범위에서 다시 축소하면 개축 그렇게 되는 거죠. 그럼 여기서 문제 됩니다. 문제 되면 답을 크게 대답하셔야 돼요. 알겠죠? 네. 마스크 끼고 있으니까 잇몸이 안 보이도 다 알아요. 네. 기존 건축물 전부를 철거했습니다. 전부를 철거하고, 자, 종전 건축물과 같은 규모 범위에서 축소하면 개축이라. 근데 전부 철거하고 종전 규모보다 크게 축소하면 뭐죠? 신축. 좋아요. 일부 철거하고 종전 규모보다 크게 축소하면 정축. 일부 철거니까 일부가 남아있잖아요. 있는데 이제 종전 규모보다 크게 축소하면 건축 면적이나 층수 높이 등이 증가되겠죠. 정축이 됩니다. 네 번째, 재축은 기존 건축물 전부나 일부가 자연재해 등으로 멸실됐어요. 자연재해 등으로 멸실됐을 때 그 대지에 기존 건축물이 멸실된 대지에 기존 건축물과 연면적 합계가 종전규모 이하이면서 연면적 합계가 종전규모 이하이고 이것도 외워야 되는데 동수, 층수, 높이가 종전규모 이하이면은 재축이 돼요. 혹시 동수, 층수, 높이가 종전규모를 초과하면 어떻게 되죠? 초과하더라도 법령에 적합하면은 재축으로 봐요. 여기까지 딱 보시면 돼요. 그 다음에 이걸 해석하면은 멸실된 종전건축물과 규모가 같거나 작은 같은 규모 범위에 들어갔다는 것을 세부적으로 표현한 거야. 그럼 이 점에서는 똑같잖아. 개축과 재축이. 맞죠? 철거됐거나 멸실된 종전건축물과 같은 규모 범위에서 다시 축소가 됐다는 점은 똑같은데 인위적 철거 원인은 이거고 개축이고 자연적 멸실 원인은 재축이고
없는 대지에 축조하면은 신축이고 있는 대지에 축조하여서 건축 면적들이 증가되면은 증축이 차이죠. 이전은 이 그림을 보고 하는 게 제일 좋다 그랬죠. 이 건축물의 주요 구조부, 이 건축물의 주요 구조부를 해체하지 않고 건축물의 주요 구조부를 해체하지 않고 같은 대지 안에 다른 위치로 이렇게 옮깁니다. 이것을 뭐라고 하죠? 이전. 여기서 물어볼게요. 이 건축물의 주요 구조를 해체하지 않고 건축물이 없는 다른 대지로 옮겼어. 다른 대지로 뭐죠? 신축. 건축물이 있는 다른 대지로 옮겨서 뭐죠? 정축이죠. 정축. 봐봐요. 같은 대지입니까? 다른 대지입니까? 다른 대지는 여기 있다니까. 기존 건축물이 있었어. 이걸 이쪽으로 가져와 봐. 이쪽으로 가져오면은 있는 대지의 축점이 뭐죠? 정축. 그렇게 되는 거죠. 뭐지? 상상하고 있어야 되죠. 이 건축물의 주요 구조를 해체하지 않고 건축물이 없는 다른 대지로 옮겼어. 신축. 건축물이 있는 다른 대지로 옮겨서 뭐죠? 정축. 그렇게 되는 거죠. 좋아요. 연습. 그래, 10번으로 할까요? 10번으로 합시다. 연습. 9번, 10번 중에서 10번. 건축에 관련된 설명으로 틀린 것은 건축물이 없는 대지에 새로 건축물 축조함이 뭐죠? 신축. 1층인 기존 건축물의 가운데 부분을 막아 층을 구분한 경우 정축이다. 옮겼습니까? 오죠. 네, 봐주시죠. 여기요. 여기 건물이 있습니다. 네, 건물이 1층입니까? 2층입니까? 1층이죠. 1층. 저처럼 키가 큰 건물이라, 그죠? 네. 그래서 이제 건축주가 가운데 부분을 막죠. 이렇게. 가운데 부분을 막아가지고 층을 구분합니다. 1층과 2층으로 층을 구분했어요. 그러면, 정축이잖아. 무엇이 증가됐죠? 청소가 증가됐잖아. 청소가 증가되니까 1층 바닥 면적이 2층 바닥 면적이 새로 생겼잖아. 바닥 면적 합계 뭐죠? 연면적이 증가됐잖아. 그래서 건축 면적, 연면적. 청수도 높이에서 두 개의 증가 있으니까 이것은 정축. 건축주가 1층인 건축물의 가운데 부분을 막아서 층을 구분한 경우에는 정축이다. 맞는 거죠. 다음 2번, 3번, 10번에 3번. 60집 오게티인 기존의 단독주택 전부를 철거해서 없는 대지잖아요. 그 대지의 종전과 같은 규모 범위에서 다시 축조가 이루어지면 뭐죠? 철거가 원인이니까 개축이죠. 개축. 자연적 멸실이 원인일 때 재축이니까. 그래서 3번이 정답. 그렇게 되죠. 4번. 홍수로 건축물 전부가 멸실된 경우 그 대지에 멸실된 종전 건축물보다 크게 축조하면 뭐죠? 신축. 5번. 이동식 목조 주택의 주요 구조를 해체하지 않고 같은 대전에 다른 위치로 옮기는 것은 뭐죠? 같은 대전에 다른 위치로 옮겼으니까 이선 이전. 그 다음에 대수선 밑에 해설 통째로 다 외우면 되죠. 다 외워야 됩니다. 주의해야 될 것만 2가지 이야기하고 문제 풀고 가겠습니다. 이 암기사항이지 이 정도야 설명 한 번 넣으면 되는 거 아닙니까? 자, 보겠습니다. 이거만 조심하라 그랬죠. 내력벽을 증설 해체하거나 그 다음에 내력벽의 빅면적을 얼마죠? 30제곱미터 이상. 그 빅면적 30제곱미터 이상을 수선하고 변경하면 대수술이 되는 거죠. 그래서 내력벽을 증설하고 해체하면 대수술이 되는 거예요. 여기서 하나 문장이 끝난 거고요. 그 다음에 내력벽의 빅면적을 30제곱 이상 수선 변경도 대수술이 되고 수선 변경은 반드시 얼마 이상 해야 됩니까? 30제곱 이상. 이 30하고 앞에 증설 해체하고는 관계없다 그랬죠. 그래서 내력벽을 증설 해체하면 대수술이에요. 이 면적 규모와 상관없이. 단 수선 변경만 얼마? 30제곱 이상 그렇게 되는 거죠. 그죠? 그러면은 내력벽을 10제곱미터 해체하면 대수술이다. 옮겼습니까? 오, 그렇게 되는 거예요. 아, 그렇구나. 다음 두 번째 이것만 또 조심하면 되지만 기둥, 보, 지붕틀 마찬가지라고. 기둥을 뭐하죠? 증설 해체하거나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조문이 증설 해체. 그러면 기둥을 증설하고 해체하면 대수술인 거예요. 개수와 상관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 개수. 1개든 2개든 10개든. 그죠? 근데 기둥을 3개 이상 수선하고 변경하는 것도 대수선 그렇게 되거든요. 그러면 수선과 변경은 반드시 몇 개 이상입니까? 3개 이상을 수선 변경해야 대수선이다. 그런 거죠. 이런 거 조심하면 되는 거 아닐까요?
그럼 기둥 두 개를 해체하면 대수선이다. O, X, O. 근데 기둥 두 개를 수선하면 대수선이다. 그럼 X 그렇게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11번 대수선에 해당하지 않는 것. 1번 내력벽을 10제곱미터 해체하면 대수선. 땡큐. 기둥을 한 개 해체해도 대수선 맞죠? 땡큐. 돌을 두 개 수선한 것은 틀렸죠. 수선은 몇 개 이상? 3개 이상. 그 다음에 주계단, 피난계단, 특별 피난계단을 증설 해체하는 것. 건축물 외벽에 사용하는 마감 재료, 외벽 마감 재료를 증설 해체하는 것. 전부 대수선. 땡큐. 203페이지입니다. 203페이지. 자, 건축물의 건축 등에서 먼저 대지 보겠습니다. 대지. 건축구용상 둘 이상의 필지를 하나의 대지로 할 수 있는 경우 중 틀린 것은 고개 한번 들어볼까요? 일단 기본은 해놓고요. 자, 우리 대지가 뭐죠? 건축상 대지가 뭐죠? 라고 물으면 할 말이 있죠. 할 말이 있어야 되죠, 항상. 그러니까 할 말을 하면은 개요가 정의된 거야, 개념이. 그래서 건축상 대지가 뭐죠? 여기요. 대지가 뭐죠? 원칙. 건축상 대지가 먼저 말 좀 하세요. 네, 그거예요, 그거. 금방 말씀하신 그거죠. 자, 공간정보 구축 및 관리에 관한 법률상, 즉 지적법상 각 필지 말해야 되죠. 지적법상 각 필지로 나눈 토지는 건축구상 대지가 됩니다. 지적법상 각 필지로 나눈 토지가 건축구상 대지가 되지 뭐. 그래서 이렇게 했잖아요, 제가요. 자, 여러분 여기 제필지로 나눈 토지가 있습니다. A, B, C 제필지로 나눈 토지가 있지. 그러면은 이 지적법상 각각의 필지로 나눈 토지가 건축법상 각각의 대지가 되는 거죠. 그럼 10필지로 나눈 토지는 건축법상 몇 개의 대지가 됩니까? 3개의 대지. 5필지로 나눈 토지는 5필지로 나누어진 그 각각의 필지가 건축법상 각각 대지가 되니까 5개의 대지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의 뜻은 지적법상 한 개의 필지, 지적법상 한 개의 필지로 나눈 토지는 곧 건축법상 한 개의 대지, 한 개의 대지로 한다. 이게 원칙이죠. 1필지 1대지가 원칙이에요. 한 개의 필지로 나눈 토지는 건축법상 한 개의 대지가 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그런 뜻이잖아요. 근데 예외적으로 두 개 이상의 필지를 한 개의 대지로 할 수 있죠. 둘 이상. 두 개 이상의 필지를 한 개의 대지로 할 수 있는 토지, 1대지로 할 수 있는 토지가 6개입니다. 6개. 이게 줄줄 나와야 돼. 줄줄. 그죠? 자, 문제 봐요. 둘 이상의 필지를 하나의 대지로 할 수 있는 경우이다. 틀린 것. 1번. 하나의 건축물을 두 필지 이상에 걸쳐 건축하면 그 건축물이 건축되는 필지, 두 필지 이상을 합하여 몇 개 대지로 옵니까? 하나의 대지로 하죠. 그죠? 이거죠, 이거. 봐요. 보세요. A 필지, B 필지, 두 필지로 나누어져 있어. 그럼 두 필지로 나눈 토지는 몇 개 대지가 되죠? 원칙은 2개 대지잖아. 근데 2개의 필지에다가 하나의 건축물을 걸쳐서 건축해버리면 건축물이 걸쳐서 건축된 A 필지와 B 필지를 합하여 건축물은 몇 개 대지를 보죠? 하나의 대지. 2번. 공간정보 구축 및 관리에 관한 법률상 합병이 불가능한 경우 여보세요. 우리 지적법상 합병할 수 있는 토지가 있잖아. 지적법상 합병할 수 있는 토지. 지적법상 합병할 수 있는 토지가 한 몇 개 됩니까? 한 100개 되죠. 그 중에서 봐요. 그 중에서 3개. 지번 부여 지역이 다르면 합병할 수 있어? 없잖아. 지적법상 지번 부여 지역이 달라서 합병할 수 있는 토지를 합하여 건축물은 몇 개 대지를 봅니까? 한 개 대지를 인정해 주는 거야. 지적법상 합병할 수 없지만 이것은 합한 토지를 건축물은 한 개 대지를 인정해 주는 거죠. 두 번째가 뭐죠? 도면 축척. 도면 축척이 서로 다르면 합병할 수 없지만 도면 축척이 달라 합병할 수 없는 것을 합하여 건축법상 한 개 대지로 봅니다. 여기서 이거 나가요. 상호 인접하고 있는 필지의 지반이 연속되지 않는 토지도 합병할 수 없지만 지반이 연속되지 아니하여 합병할 수 없는 것을 합한 토지를 건축법은 한 개 대지로 보잖아요. 네. 단 조건도 있죠. 이때 토지 소유자가 서로 다르거나 소유권 외의 권리 관계가 서로 다를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조건까지. 뒤에 조건 붙여줬죠. 2번 봐요. 합병이 불가능한 경우 중에서 각 필지의 지번 부여 지역이 다르면 합병할 수 없지만 이를 합하여 건축법상 한 개 대지로 오는 거야. 단 토지 소유자가 서로 다르거나 소유권 외 권리 관계가 서로 다른 경우가 아니라고 했지만 맞네. 그 다음에 3번 끝에 줄 거 볼까요? 도시공백 시설이 설치되는 일단의 토지 줄 거 봐요. 도시공백 시설이 설치되는 일단의 토지. 여러분 여기가요.
여기가 여러분이 좋아하는 네, 사직야구장입니다. 사직야구장. 와, 이대호 홈런 이 사직야구장이라고. 그러면 여기가 사직야구장은 부산시 도시군 계획시설, 서울의 잠실야구장은 서울시 도시군 계획시설, 도시군 계획시설이잖아. 이렇게 사직야구장은 한 필지입니까? 분명히 수십 필지입니까? 그 규모로 봐서 지적법상 따지면 그죠? 수십 필지 될 거다. 이렇게 두 개 이상의 필지여도 이렇게 사직야구장처럼 잠실야구장처럼 도시군 계획시설 설치가 결정시킨 토지는 두 개 이상의 필지여도 건축법은 몇 개 대지로 봅니까? 하나의 대지로 본다. 그 다음에 4번에 주택법상 사업계획서를 받아 아파트가 건설된 주택단지야. 그러면 여보세요. 이 도로고요. 여기 여러분 아파트 단지입니다. 여러분이 살고 있는 아파트 단지 좋으시겠어요. 이게 500세대네, 500세대. 우리가 배웠잖아. 공동주택 30대 이상의 아파트를 지으면 건축가 받습니까? 주택법상 사업계획서를 받습니까? 주택법상 사업계획서를 얻어서 아파트 지었잖아. 이렇게 주택법상 사업계획서를 얻어서 주택이 건설된 이 주택단지는 두 필지상으로 한 개 대지로 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살고 계시는 아파트는 500세대면 단지가 크잖아, 그죠? 지적법상 따지면은 뭐 수필지가 될 수 있지만, 그래서 수십 개의 필지가 되더라도 수십 개의 대지입니까? 한 개의 대지로 봅니까? 하나의 대지로 본다. 너무 쉽잖아. 5번. 사용승인 신청할 때 필지를 나눌 것을 조건으로 건축 허가를 하는 경우 그 필지가 나누어지는 토지는 둘 이상의 필지를 하나의 대지로 할 수 있는 토지가 아니고 그 밑에 문제, 그 밑에 2번에 풀게 될 한 필지 이상의 일부를 하나의 대지로 할 수 있는 토지에 해당합니다. 그래서 1번의 정답은 5번이에요. 사용승인 신청할 때 필지를 나눌 것을 조건으로 건축허가를 받은 경우 그 필지가 나누어지는 토지는 그 토지가 한 필지장의 일부여도 몇 개 대지로 옵니까? 하나의 대지로 한다. 그렇게 되지. 2번에 문제 줄 거 볼까요? 한 필지 이상의 일부를 하나의 대지로 할 수 있는 토지 줄 거고요. 한 필지 이상의 일부, 여기서 핵심은 뭐죠? 일부, 동그라미 일부. 필지의 일부분을 일부의 대지로 보지 않고 하나의 대지로 할 수 있는 토지예요. 필지의 일부를 하나의 대지로 할 수 있는 토지. 외워야 되거든요. 동그라미 1번부터 4번까지 외워야 된다고. 암기하세요. 동그라미 1번부터 4번 암기. 근데 원리는 이해하고 암기되니까 잠깐 한번 보실까요? 여보세요? 한 필지 이상이니까 두 필지도 될 수 있고 10필지도 될 수 있잖아. 한 필지 이상의 전부입니까? 한 필지 이상 일부입니까? 한 필지 이상의 일부분을 한 개의 대지, 일부의 대지가 아니고 한 개의 대지로 할 수 있는 토지가 5개이죠, 5개. 예를 들면은 제가 이렇게 설명드렸을 겁니다. 자, 이거 이런 강의를 이렇게 설명드리고 있죠. 이게 농지입니다. 농지. 도로가 있네. 도로에 접해 있는 농지죠. 농지도 도로에 접해야 되잖아요, 요즘에는. 그죠? 그래야 땅이 가치가 있죠. 농사 지을 건데, 옛날 얘기입니다. 이건 다 땅 볼 때 뭐, 도로에 접하지 않으면 땅으로 안 보면 되죠. 그냥 흙이지. 농지, 세필지. 샀습니다, 제가. 죄송해요, 땅이 많아서. 세필지를 샀어, 농지를. 세필지 농지를 샀는데, 나 여기다가 집 지을 거야. 농지에 그대로 집을 그대로 짓습니까? 농지를 대지로 바꿔야 됩니까? 농지를 대지로 바꾸면 이것을 뭐라고 합니까? 우리는 배웠으니까. 농지 전용이라고 하잖아. 산지를 대지로 바꾸면 산지 전용. 농지를 대지로 바꾸면 농지 전용. 농지 전용은 농지법에서 농지 전용 허가를 받고, 산지 전용은 산지관리법상 산지 전용 허가를 받고, 이렇게 농지 전용 허가 받은 부분은 잘 보세요. 세필지의 전부입니까? 세필지의 일부분입니까? 세필지 일부분이어도 농지 전용 허가를 받고 대지로 전용해서 집을 지으면 몇 개 대지입니까? 건축법상 한 개 대지로 보는 거야. 세필지 일부지만 일부의 대지입니까? 하나의 대지로 봅니까? 하나의 대지. 원리가 똑같거든요. 한번 봐요. 이게 산이면 산지 전용 허가 받았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국토기법상 개발인 허가를 받은 부분, 그리고 농지법상 농지 전용 허가 받은 부분, 산지관리법상 산지 전용 허가 받은 부분, 그리고 국토기법상 도시군 계획 시설 설치가 결정고시 된 부분은 한 필지 이상 일부여도 몇 개 대지로 옵니까? 하나의 대지. 그래서 1번부터 외우십시오. 1번부터.
도시군계획시설이 결정고시 된 부분, 그 밑에 농지지정 허가를 받은 부분, 그 밑에 산지지정 허가를 받은 부분, 그 밑에 개발이 허가받은 부분은 그 허가받은 부분이 한 필지 이상의 일부여도 몇 개 대지로 옵니까? 하나의 대지로 한다. 그렇게 하면 되죠. 자동으로 정답은 몇 번이죠? 5번. 도시군계획시설이 결정고시 된 부분, 농지지정 허가를 받은 부분, 산지지정 허가받은 부분, 그리고 국도교육법상 개발이 허가받은 부분은 그 부분이 한 필지 이상의 일부여도 건축법상 몇 개 대지로 온다? 하나의 대지로 한다. 그렇게 하면 되죠. 넘어갔습니다. 지금 편집이 빠지지 않고 갑니다. 건축, 대수선, 건축물, 대지, 공작물, 용도 변경 이렇게 나가든지. 3번 봐요. 204페이지 3번하고 4번은 축조 신고 대상 공작물 범위죠. 축조 신고 대상 공작물 범위. 이런 거는 문제 나오면 공짜로 주는 거죠. 공짜로 주는 거예요. 암기하면 되죠, 암기하면 되죠. 한번 볼까요? 공작물이 뭐죠? 공작물이란 인공을 가하여 제작되고 설치되는 시설물입니다. 그 집에서는 건축물하고 똑같다고 그랬죠. 인공을 가하여 설치되는 시설물 중에서 지붕이 없으면 뭐죠? 공작물. 지붕이 있으면 건축물. 그렇게 되는 거죠. 이거는 건축물이거든요. 왜요? 이거 자연적 존재입니까? 인공적으로 설치된 시설물입니까? 인공을 가하여 설치된 시설물에 지붕이 있잖아. 이것은 건축물이 되는 거죠. 자, 공작물 보겠습니다. 공작물은 그 종류별로 일정한 범위를 넘으면은 건축법칙을 받아서 축조 신고하는 거예요. 축조 신고에서. 외울 때는 우리가 이렇게 보잖아요. 축조 신고 대상. 축조 신고 대상 공작물 범위다. 그래서 이거 되죠. 우리 이렇게 외웠죠. 옹담은 2m. 옹벽과 담장은 2m를 넘으면 축조 신고 대상이 되는 거죠. 광은 4m. 광고탑, 광고판은 높이 4m를 넘으면 축조 신고 대상이죠. 굴, 장, 기, 철 6m. 굴뚝, 장식탑, 기념탑, 통신용 철탑, 골프 연습장, 운동시설 철탑. 몇 미터? 6m 넘으면 축조 신고 대상. 이렇게 보면 나오면 되죠. 지하 대표는 바닥 면적 30, 고가 수조 8m 이렇게 오잖아. 네, 풀겠습니다. 3번 문제 풀겠습니다. 둘 중 하나. 건축법상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사 시장 군수제에 축조 신고하고 축조해야 할 공작물에 해당하는 것은 1번 높이 5m 기념탑. 축조 신고할 필요 없죠? 기념탑은 6m 넘어야 되니까. 고가 수조는 8m 넘어야 되니까. 강고탑은 4m 넘어야 되니까. 담장은 2m 넘었으니까 축조 신고해야 되죠. 멋죠. 지하 대표는 바닥 면적 30제곱미터 넘어야 축조 신고 대상이 되잖아요. 네. 5번 용도 변경. 용도 변경은 쉬었다가 해야죠. 쉬었다가 가겠습니다.